고성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청소년 수당 지급 조례안이 4번의 도정 끝에 군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지역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피해 농가를 위한 재해보험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봤습니다. 전국 최초로 창원 지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김해 신공항의 총리실 검증이 이달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해시가 검증 내용 전체를 조속히 공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고성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청소년 수당 지급 조례안이 4번의 도정 끝에 군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의회에서 조례안 반대 의원들이 많아서 본의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조례안 심의가 한창인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고성군이 제출한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이른바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가 안건으로 올라오자 회의장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됩니다.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는 지역 내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 최대 7만 원씩 현금 형태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성군이 지난해부터 3차례나 군의회 문을 두드렸지만 20억 원이 넘는 예산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고성군 청소년들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를 두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창성 측은 청소년들이 모두 같은 시작점에 설 수 있도록 보편적인 복지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청소년들에게는 보편적 복지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청소년들은 똑같은 출발점에서 공평하게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 측은 군 재정 부담이 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꿈 바우처가 정말 우리 청소년들 꿈을 키우는 그런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꼭 이것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표결까지 진행한 끝에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안은 찬성 3 반대 2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대신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는 3번의 군의회 상임위 부결과 의장 직권 산정 불발 등으로 행정과 의회 간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고성군의회 본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올해 농민들은 역대급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어진 장마, 2번의 태풍에 수확을 포기할 지경인데요. 정부가 이런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농민들과 재해보험의 현실, 현장 점검 360도를 통해 들여다봅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다음 날 하늘에서 내려다본 돈의 논밭은 마치 저수지 같습니다. 노랗게 익어가고 있던 벼는 수중 식물처럼 물속에 잠겼고 비닐하우스는 둥둥 떠 있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도내 곳곳에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특히 긴 장마의 달 태풍 피해까지 겹치며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자식같이 키워온 농작물들을 수확도 할 수 없는 답답한 농민들의 심경, 현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35년 동안 벼농사를 지어온 한팔수 씨는 올해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장마로 벼멸구가 늘면서 농약 치기에 바빴는데 숨 돌릴 틈도 없이 태풍이 찾아오면서 벼 70% 가까이가 쓰러졌습니다. 첫 번째 태풍 그때 많이 거의 자빠졌어요. 계속 뭐 비가 오다 보니까 약 치는 시기도 놓쳐버리고 그렇게 많이 좀 애를 많이 먹었지요. 농사 짓는 중에 좀 제일 힘든다고 이래 보면 됩니다. 논에 고인물이 빠지지 않아 쓰러진 벼에서 새싹까지 돋으면서 빨리 수확을 해야 하지만 이달 말 준비하고 있던 수확은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뭐 비가 오다 보니까 땅도 마르지도 안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대가 이제 서급부 가지고 땅에 이제 물 속에 있다 보니 서급비 가지고 기계 안 올라오는 거지. 오면은 난 진짜 힘들 것 같아. 진짜 타작도 이제 뭐 한참 이제 겨울지 뭐 날이 추우면 할까. 과수 농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혀 누워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사과가 달려 있습니다. 뿌리를 드러낸 사과나무들은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올라와서 이 나무 넘어진 거 보고 그냥 차 돌리고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보기 싫었어. 마음이 보고면서 자꾸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았어. 그냥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러고 지금도 올라오기도 싫고. 뿌리가 끊어진 사과나무는 다시 심는다 해도 대부분 고사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자식처럼 키워 첫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노력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최소 3, 4년은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풍으로 쓰러진 사과나무를 키웠던 시간까지 합하면 소득 없이 10년 가까이 버텨야 하는 셈입니다.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지금 이런 나무 같으면 지금 이게 지금 5년생인데 그럼 심으면 아직까지 내년에 심으면 자, 제 나이가 가면 그때 60몇 되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마이삭에 이어 하이성까지 태풍이 연달아 강타하면서 경남 도내는 1,600헥타르 규모의 농경지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에 비교해보면 5배를 넘기는 규모입니다. 오랜 장마와 집중호우로 지대가 물러지고 약해진 탓에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정부 보상은 재해보험으로 일원화돼 있습니다. 농림부와 함께 농협에서 매년 농민의 가입 신청을 받은 뒤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해 주는 겁니다. 과수와 벼 등 보장 작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 경남도의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2.9%, 31%였던 지난해보다 고작 1% 늘어났습니다. 농민들은 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걸까? 보상받기가 힘들어지니까 가입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냉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면 전체 피해 규모 중 20%까지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20%를 뺀 나머지의 80%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체 피해액의 64%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이 1억 원으로 산정된 경우 6,400만 원을 보상받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보상 비율이 80%에서 50%로 낮아지며 전체 피해의 40%만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지금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보험도 지금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자꾸 이제 작아지고 그리고 농약값은 점점 올해도 더 많이 들었고 그러다 태풍까지 와서 이렇다 보니까 기상이변으로 풍수해가 늘면서 보험사가 보상해야 할 액수가 늘어나자 농민 개인에게 돌아가는 보상률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부 쪽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인위적으로 보상 수준을 높이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줄어든 보상률로는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치더라도 농자재값만 겨우 견질 수 있는 상태라며 재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재해를 견디고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고영입니다. 이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경남 농민단체들은 농민수당 법제화 등 농정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1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해 걱정 없이 농민들이 농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업 관련 예산 확대와 함께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농업의 공공적 가치를 인정해 농민수당을 법제화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농업에 대해서만큼은 농업의 어떤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고 있다는 어떤 농업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농민수당은 꼭 필요하다. 농정법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 이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유기동물도 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남도가 하나의 해법을 내놨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시행되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지만 반려동물 가정의 고민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예, 일단은 정찰제를 모르니까 그냥 병원에서 나오는 가격 그대로 드린 거죠. 부담은 있죠. 암만 해도 단가가 병원비, 진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다른과 달리 동물 의료 체제는 진료 항목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물병원 진료비는 비싸고 부담에 유기동물이 는다는 등의 오해는 쌓여갔습니다. 일단 동물병원에 대한 불신이 요즘 많이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반려동물 보호자에 대한 동물병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도와 함께 이 정책을 같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TF팀을 구성하고 해법 찾기에 나선 지 10달.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고심이 담겼습니다. 다음 달부터 창원 70개 동물병원에서 많이 하는 20개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표시합니다. 진료비가 본인들의 생활비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도의 취약계층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도민들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이 부담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의 행복도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도 제정되고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와 등록비 지원도 추진됩니다. 경남의 시도에 지역에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반려인들이 부담 가졌던 진료비나 그리고 불신을 가졌던 각 병원들의 진료비 금액들, 다양한 금액들, 그런 부분이 조금은 더 이제 좀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도 신뢰를 가지고 여기저기 또 비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표시제가 되면 유기묘들도 조금은 좀 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전국 반려동물 가구 2238만 시대. 개로 한정된 등록 의무를 넓히고 동물 의료의 공공재 인정 등의 과제를 넘어 경남의 시도가 전국 확대에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김해 신공항의 총리실 검증이 이달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해시가 검증 내용 전체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6일 김해시는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라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엄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증위원회에서 시행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와 검증 자료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총리실에 요청했습니다. 달리던 버스에서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43살의 A 씨는 지난달 28일 밤 10시 30분쯤 창원의 한 시내버스에서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17살 A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B군, 버스기사 등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